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의 주제는 용품 실패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로운 이제 러버로 시타를 갖다 했습니다. 바로 아폴로 5 37도인데요 이 러버가 40도에 비해서 굉장히 쓰기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원래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던 아르케의 카리스 M, 저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는 카리스 M을 그냥 주력으로 쓰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넥시 리뷰어 할 때 카리스 H와 M 플러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써 보니까 제 수준에는 카리스 M이 가장 편하고, 그리고 또 편하다 보니까 원래 러버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이 능력치가 H가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M이 오히려 구질도 좋고 그리고 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좋아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리뷰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리스 M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이 리뷰를 위해서 사실 아폴로 5를 쳐보았는데, 처음 치고 나서도 다시 이제 결심을 한 게 진짜 러버는 바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 목적이 아폴로 5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폴로 5에 대한 리뷰를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용품 탐구 혹은 사람들이 좋다 해서 라켓이든 러버든 뭐 하다못해 풀이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그게 호기심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실력을 깎아먹을 수 있다,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용품 실패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상하게 말이 많이 꼬이네요. 이해하시고요. 우선 어제 제가 간만에 이제 H39, 사실 최근에 H39을 몇 번 치기는 했어요. H39 이 티바 3겹 히노키 라켓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카리스 M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 카리스 M이 사실 사용한 지 좀 돼서 그래도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뭐 수명이 이제 그래도 중반 이후를 지나가면서 다른 라켓들도 있고 러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운동도 많이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안정성이 뛰어난 티바의 H39의 카리스 M 요 붙어있는 걸 갖다가 좀 쳤었어요. 요 아폴로 붙이기 전 한 2회 정도 쳤었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특히나 이번 아폴로 5의 경우는 원래는 로즈우드 엑소 쉐이크 그립 있죠. 쉐이크 그립에 있었던 아폴로 5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흔히 이 로즈우드의 이전에는 다른 이제 독일제 하이텐션 러버들을 붙였는데 공이 좀 잡히기보다는 좀 튕긴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울림은 둘째치고 우선 거기 딱 잡혀야 되잖아요. 잡혀야지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잡기도 전에 잘 못 잡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튕겨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울린다는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휘청임이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감각의 라켓에 단단한 이 중국 러버, 하지만 너무 단단하면은 제가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37도 정도의 아폴로를 붙이면 딱이겠다 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엔 아폴로 5 이전에 40도의 경우는 내가 좀 치기 어려웠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감각이 좋았습니다. 중국 러버 치고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그거를 칼릭스 1에도 붙여보고요, 아르케에도 붙여보고 좋았어요. 근데 시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공격은 뭐 괜찮았는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블록을 할 때 너무 짧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적응의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적응 것보다는 그냥 떼서 붉은 대지님께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37도는 그에 비해서 독일제 하이텐션과의 그 갭이, 그 러버 특성의 갭이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 좀 이렇게 많이 부드러운, 그래서 공이 뭔가 이렇게 좀 이 울림을, 라켓의 울림을 잡아주면서 공을 좀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아폴로 5 37도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에 대한 이제 이 사용기도 적었었고요. 근데 이제 로즈우드 엑소의 경우는 헤드가 살짝 일반 쉐이크보다 살짝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세로로 짧은 게 아니라 가로로 살짝 이 달걀 계란형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중고로 사실은 구입을 한 거였는데, 로즈우드 엑소 이게 튜닝을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참 희한한 게 중펜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브랜드의 중펜 중에서 가장 헤드가 작은 게 바로 H39이에요. H39의 경우도 약간 달걀형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그 일반적으로 탁구를 치는 게 약간 부채 모양의 그 모양이라고 치면은, 부채 모양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조금 안 맞죠. 어쨌건 옆으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헤드의 모양을 갖고 있다면, H39는 양 가로의 이 옆에 양쪽이 살짝 슬림해서 계란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로즈우드 엑소하고 헤드가 똑같아요. 네. 이 얘기는 다른 라켓에는 이 아폴로를 붙이기에 살짝 옆에 틈이 벌어지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H39의 로즈우드 엑소 여기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쉐이크 그립을 제가 도전을 한다라고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포기입니다. 우선 포기했고요.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다시피 포핸드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백핸드 쪽에서, 백핸드 드라이브는 또 괜찮아요. 근데 순간순간 포에서 백 전환이, 특별히 포핸드 드라이브 걸고 백핸드를 딱 막는 게, 중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손을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내리면은 바로 그 각이 나오는데, 이 쉐이크의 경우는 각을 잡아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좀 연습을 했는데도 레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너무 뜨문뜨문하게 탁구를 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는 뭐 연습을 할 상황이 아니고, 제 원래 이제 다니던 탁구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쉐이크를 들고서 시합을 하기에는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중펜으로 이제 치다 보니까 우선 당분간은 쉐이크를 이제 다시 창고로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쉐이크로 쳐야 될 라켓들이 좀 있어서, 리뷰를 해야 될 라켓들이 좀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 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로즈우드 엑소의 아폴로가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래서 포핸드의 경우는 정말, 저희 경우는 중펜을 오래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이제 포핸드, 그러니까 초반에 중펜을 치시고 뭐 쉐이크를 치시고 양쪽을 오가시는 분들은 뭐 쉐이크의 뭐 포핸드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경우는 중펜을 오래 쳤고, 특히나 중펜을 치면서 제 나름대로 뭐 다른 분들이랑 살짝 이 그립 각도나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죠. 뭐 크게 뭐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제 손에 이제 제 몸에 맞춰진 거죠. 이거는 다른 분들 라켓을 딱 잡았을 때 편한 것들도 있지만 좀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 포백의 이 전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백핸드에 또 이 유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약간 헤드를 갖다가
내려잡아요. 물론 포핸드일 때는 헤드를 갖다가 살짝 올립니다. 올리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펜홀더를 치시는 분들, 흔히 1펜 치셨다가 중펜을 넘어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살짝 헤드가 떨어집니다. 로즈우드 X5에 우선 붙어있던 아폴로 러버를 한번 제대로 중펜에서 정말 제대로 성능을 갖다가 내리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그렇게 중펜을 갖다 쳤는데 쉐이크로 바꾸고서 다른 러버일 때 너무 포핸드가 힘들었는데 아폴로 붙였는데 너무 좋으니까 해서 우선 옮겼어요. 옮겨 붙였고, 결론은 우선 서브와 리시브는 더 좋아요. 그거는 맞아요. 어제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좀 했는데, 뭐 1시간 조금 더 했는데, 이제 그래도 그쪽에서 동호회에서 이제 제일 잘하신다는 또 분과도 잠깐 쳐보고요 하면서, 서브는 훨씬 더 짧고 회전은 더 강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낮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깔리면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로 득점은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드라이브를 할 때 아폴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중국 러버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중국 러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카리스 M을 한동안 꽤 오래 쳤다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딱 치는데 저는 우선 잡아서 칩니다. 잡아서 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살짝 묻는 느낌이 있어야 이 힘도 좀 더 공에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리스 H의 경우에 초반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가 루비콘과의 궁합이 진짜 찰떡궁합이다라고, 궁합이라는 표현을 쓰면 별로 안 좋다고 하지만 이 조합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유는 루비콘의 경우는 안으로 좀 깊이 안아주는 좀 부드러운 라켓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함이 희석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오즈 라켓이나 혹은 당시에 다른 그런 라켓들과의 이 조합에서는 좀 너무 단단해서 묻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튕긴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카리스 H를 써도 중국 러버를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이 묻기는 해요. 근데 카리스 H의 경우는 묻히려면은 좀 세게 때리면서 묻히는 그런 느낌이야. 힘 빼고 이제 묻히면 이게 스폰지까지 공이 쓱 닿는 느낌이 아니라 표면에서 그냥 잡히는 약간 중국 러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공이 이렇게 힘을 받고서 뻗는 것보다는 회전만 잔뜩 걸려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좀 때리면서 쳤고, 카리스 M의 경우도 약간 때려서 치는 필요가 있어요. 공을 갖다가 앞으로 뻗게 하려면. 근데 이 때린다라는 표현이 약간 일반 독일제 하이텐션 러버의 느낌 혹은 테너지의 느낌과는 약간 다르고요. 특히나 최근에 나온 그 하이텐션 러버들 중에 뭐라 그러죠? 이 탑시트가 얇은 러버들을 사용하는 것과도 살짝 달라요. 좀 더 단단한 느낌이죠. 카리스는 M이라 할지라도 좀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쓰기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저희 경우는 모든 게 편하면서 강한 느낌이에요. 러버 자체가 다른 러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거나 세거나 회전이 잘 걸리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경우는 카리스 M이 그냥 진짜 무난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러버와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 중국 러버설은 카리스 러버의 중국 러버설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던진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넥시 쪽에서 중균 러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기술이 들어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시타를 하는 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봤는데, 물론 이게 중균 러버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MX 이 에볼루션 시리즈나 테너지와는 약간 다른, 그보다는 단단하고 좀 더 깔리면서 뻗어나가는 구질이나 요 딱 맞았을 때 찰지면서 직결감 있는 그 느낌이 중근 러버랑 이제 닮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근 러버보다는 쓰기가 편하고요, 쉽고. 근데 그래도 이 카리스를 갖다가 제가 쓰기 때문에 중근 러버에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고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 H39는 살짝 두껍잖아요. 7mm이고요. 7mm이고, 그리고 히노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다른 이제 라켓들이랑도 특성이 살짝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아폴로 37을 갖다 붙이니까 우선은 뭐 무게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공 깨진 소리는 나고요. 근데 이게 루프 드라이브에서는 다른 하이텐션보다 훨씬 더 회전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뭐 제가 이제 중근 러버 우선 붙인 거를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 분에게 뭐 짧은 커트든 뭐 긴 커트든 살짝이라도 이제 탁구대에서 나올 경우에 정말 표면만 긁는, 정말 회전만 걸어주는 루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회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블록을 갖다 눌렀는데도 전부 다 튕겨 나가는 그런 걸 초반에 이제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짧은 공에 대한 플릭, 이제 세게 때리는 것보다는 대상 기술이죠. 잡아서 뭐 던지거나 걸거나 혹은 빼거나 날리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편했어요. 요거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짧은 기술들, 이게 서브가 되었던 대상 기술이 되었던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드라이브입니다. 특히 짧은 드라이브의 경우에 카리스 M을 쓰는 것 중 하나는, 저는 이제 공이 밖으로 완전 나오질 않더라도 짧은 이제 커트볼이 이제 제 그 코트로 한번 원바운드 되고, 그게 짧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트보다 위로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뭐 네트보다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네트보다 위로 올라오면 어지간하면은 잡아서 이제 제끼려고 이제 합니다. 이 스트레이트로요.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제끼려고 하면은 슈트성이 아니고서는 살짝 각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공이 좀 위로 튄다거나 조금 더 길게 나오면은 물론 상대방 백 쪽으로 크로스로 이제 제끼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주시지 않고 짧게 이렇게 제 백 쪽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크로스 짧은 거 제일 많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공이 살짝만 떠도 이제 제껴서 걸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공이 짧고 좀 약하더라도 그래도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잡아주는 능력 플러스 이제 약간 이렇게 힘을 줘야 된다. 때려주듯이 걸었을 때 공이 러버와 이렇게 만나면서 약간 힘이 들어가니까 러버가 찌그러지면서 이제 공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걸 때의 그 순간 느낌과 컨트롤 파워가 다른 타 러버에 비해서 카리스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아폴로의 경우는 공 자체가 정말 아예 힘이 없는, 진짜 짧게 나오는 커트볼이라 할지라도 잘 잡히기는 하는데, 정말 짧고 낮은 커트를 하려면은 세게 걸면 안 되거든요. 힘을 빼고서 약간 묻히듯이 굴리듯이, 그래야 짧고 그리고 낮은 그런 커트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한 방으로 맞지 않기 위한 서브이죠. 우선 상대 주고 상대가 받으면 3구를 갖다 노리는. 근데 최근에 저의 경우는 플릭을 이렇게 빠르게 때리는, 그러니까 딱 하고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손목으로 돌리듯이 마치 발리, 하프 발리 하듯이 그렇게 좀 던지고,
그리고 공이 좀 뜨면은 때리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포핸드로도 이제 던지는 식의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뭐 선수들처럼 이렇게 뭐 유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초보의 초보의 그 실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술에서는 이 아폴로 5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어제 진짜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공이 오고 제끼려고 좀 짧은 데서 제끼려고 쳤을 때 공이 네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폴로 5가 잘 나가요. 예, 스펀지가 그래도 탄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러버인데 잘 나가요. 그래서 다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제가 치듯이 각도를 잡고서 했는데 다 오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중진으로 나왔을 때는 공을 충분히 보고 또 충분히 잡아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카리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물론 그리고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짧은 볼에 대해서는 약간 때리듯이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거를 갖다 포물선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들어가지도 않고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일치선을 약간 꽂아 넣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중국 러버임에도 불구하고 깔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너무 뻗는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적응의 부분이고 중국 러버를 쓰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타 러버에 비해서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진해서 이렇게 공격할 때 중국 러버의 특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폴로 제가 어제 써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이제 부각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냥 이제 거의 모르죠. 상대방의 경우는 그냥 실수가 많나 보다. 오늘 좀 실수가 좀 많고 그리고 또 뭐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더 잘 쳤다,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질 땐 지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갖다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감각적인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딱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어제 1시간 좀 더 쳤는데 다른 라켓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다른 라켓도 이제 들고 갔었는데 너무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라켓을 바꿀 수도 없고 계속 그걸 치다 보니까 좀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렇게 뭐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제 계획은 적응을 해볼까라는 생각보다는 뛰어버려야겠다, 뭐 다른 사람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이제 카리스에서 아우루스 시리즈 이제 바꾸고, 그리고 만트라, 그리고 스파이더, 그리고 에볼루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돌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심한 그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탁구가 재미없고 이게 뭐 뭔가 좀 문제가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러버 한번 띄었다가 다시 이제 그 커팅하고, 그리고 다시 뭐 띄었다가 뭐 붙이고, 이게 사실은 좀 아깝잖아요. 한번 자르고 하면은 뭐 보관을 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포장을 뜯으면 해서 그냥 어지간하면은 이제 그래도 계속 붙이고서 적응을 해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저는 조금 달라요. 처음 잘 안 맞으면 이게 좀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 우선은 뭐 그거에 맞는 라켓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붙여보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 경우는 사실은 중펜이기 때문에 좀 잘라서 이 밑둥에다가 쉐이크 때에 비해서 밑둥을 살짝 이제 잘랐어요. 물론 그게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밑에 잘 보면은 이제 이제 뭐
이 제품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ITTF의 그 로고도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밑둥이 일직선이에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지간한 각 브랜드들은 바로 밑에 이제 시리얼 넘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살짝 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살짝 이제 잘라주는 건데, 네, 이제 쉐이크로 붙이려고 하면은 그거 다시 붙이고, 그리고 나무 짜투리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짜투리가 본래 러버보다 러버와 꽉 붙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짜투리의 경우는 어찌되었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잘 흔들리죠. 이 붙는 면적이 약하고 힘이 좀 약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 그냥 주려고요. 우선 다 떼어버리려고 하고, 포핸드는 그냥 카리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 이제 러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어떤 그 동호인이 엄청 좋다고 막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기를 봤는데 이거는 마치 나를 위한 러버 같아 해가지고 썼는데 별로인 그런 러버든 라켓이든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켓이든 러버든 너무 이렇게 쉽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약 진짜 지금 러버가 없고 제가 또 러버를 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아폴로 계속 씁니다. 이 러버는 나쁜 러버는 아니에요. 좋아요. 아마 중국 러버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러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써본 러버 중에서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서브도 되게 잘 되고 대상도 되게 잘 됐는데, 전진에서의 드라이브가 결국은 저의 가장 공격의 핵심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적응을 하려면 스윙도 바뀌어야 되고, 또 라켓을 잡는 어떤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임팩트를 주는 강도도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바꿔야 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그 노력보다는 그냥 기존의 러버가 좋았으니까 기존 러버를 그냥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원래 이제 바랬던 그 러버의 성능은 적응이 필요 없이 바로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러버를 원했었어요. 쉐이크의 경우에는 분명 그랬거든요. 쉐이크의 경우에서는 특히 이렇게 좀 부드러운 로즈우드 엑소의 경우에서는 적응이 필요 없이 그냥 딱 밸런스가 딱 맞았던 그런 러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라켓에 다시 옮겨서 붙이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시타기를 적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게 제 예상과는 달리 좀 적응이 많이 필요한 러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카리스 M으로 다시 포핸드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어떤 분들이 막 저 라켓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상 샀는데 너무 잘 나가서 오버되고 컨트롤 잘 안 돼요. 근데 기존의 라켓은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샀는데 이게 돈 아까워. 비싼 거 주고 샀으니까 계속 그 라켓으로, 새로 산 라켓으로 적응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탁구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돌아오시고 뭐 중고로 파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그것도 실력이 바뀌고 이 기술의 이제 좀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그래도 이게 또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요. 러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했을 땐 기존 러버로 그냥 돌아오시는 게 최선입니다. 괜히 뭐 집착해서 거기에 계속 갇혀 계시다 보면은 탁구도 재미없고, 그리고 탁구도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쓸모없는 또 잡담을 했네요. 어찌됐건 저는 카리스 M이 좋고, 카리스 M에서 다른 러버로 좀 바꾸려고 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실패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들 즐거운 탁구 생활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루프 드라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